이 영상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투자는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마입니다. 7월 23일 금일 이제 G20 관련해서 발표가 나왔고 몇 가지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 간략하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정확하게 핵심 내용까지 전해드리고, 먼저 이 G20 관련해서 오늘 아침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G20에서 어떤 대단한 것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고요. 일단 G20에서 여러가지 세계 경제 위험 요인과 어쩌고 크립토 관련해서는 굉장히 논의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난 16일날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FSB 금융안정위원회에서 나왔던 그 보고서 내용이 전부 다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에 지나진 않습니다. 굳이 한번 언급을 하자면 암호화 자산, 이 암호화 자산이라는 용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한국 정부는 가상징표라는 무슨 어처구니가 없는 단어를 써가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까내려가기 시작했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 암호화 자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국제 추세에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암호화 자산은 분명히 투자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자금 세탁 방지기구나 금융안전위원회 등에서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조 방안, 즉 한마디로 관리하겠다. 투자자 보호라든가 자금 세탁 등의 위험 때문에 암호화폐를 금지하겠다가 아니라 이러한 위험성들이 있지만 이 암호화폐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외에는 간단하게 또 블록체인 기술의 구체적 활용 방안 등등등, 블록체인 기술은 좋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 별 내용 없습니다. 어쨌든 G20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안 좋은 일은 벌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뉴스들을 좀 자세히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소식은 아닌데 발트해에 연안해 있는 이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등 몇몇 국가의 삼성전자 매장에서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를 지불수단으로 채택하였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실제 해외에서의 삼성전자의 힘은 국내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실제로 해외 친구들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러한 결제 관련 소식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 등의 성공을 예로 들면서 삼성의 그 힘으로 지금의 이제 NFC 결제 시스템 같은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는 냉정하게 판단하였을 때 삼성전자가 암호화폐를 받는다 라기보다는 고작 이 발트해 연안의 몇몇 특보잡 국가들에서, 그리고 그 국가들 중에서도 몇몇 삼성전자 매장에서만 암호화폐를 받는 것으로 아직은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긍정적인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니까요. 또한 어제 7월 20일 저녁에 비트코인의 BIP174 코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사실 되게 생소하실 건데요. BIP174가 뭐야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기초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BIP174는 이제 서명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트랜잭션 그런 기술인데요. 기술적 설명보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BIP174 코드는 이제 네트워크가 오프라인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나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아직 고작 개발 단계이고 시험 단계에 불과합니다만 실제로 이런 기술이 현실화되었을 때 암호화폐의 수준을 몇 단계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자나 이런 것들이 하지 못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고요. 네트워크 오프라인 상태에서 암호화폐의 전송이 가능하게 하는 서명 분리 기술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것은 활성화된 것이 아니고 실험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활성화가 된다면 말이죠.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의 많은 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어제 이 PAC이라는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는 정치 단체를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복잡한데 이제 미국에만 존재하는 선거운동 조직인데요.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정치인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펀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요. 이제 코인베이스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팩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은 이제 업비트에서 어느 당의 어떤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펀드를 만들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복잡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어쨌든 코인베이스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느낌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페이스북과 코인베이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긍정적인 소식이고 영향력도 엄청날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달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광고를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달 하락장에 큰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코인베이스 측에서
페이스북에서 코인베이스의 광고를 허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암호화폐의 광고를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코인베이스라는 회사의 광고를 허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이버에서 빗썸 광고를 허용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실제 페이스북과 코인베이스의 밀접한 관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제 페이스북 등 대형 미디어 업체에서 암호화폐에 점점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이제 구글에서 이제 비트코인 등을 검색하였을 때 이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원래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뭔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제 구글에서 구글 파이낸스를 통하여 비트코인과 몇몇 코인들의 시세를 지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예를 들어 비트코인 캐시도 나옵니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몇몇 코인들의 시세를 이 코인베이스와 연동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점점 암호화폐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커스토디를 통해서 이번에는 20억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를 유치하였습니다. 이 코인베이스를 통하여 헤지펀드가 2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헤지펀드의 규모가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조 원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의 헤지펀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계속하여 기관 투자나 헤지펀드 등 전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CME 비트코인 선물, 이 비트코인 선물의 거래량은 최근 들어서 지난 2분기 3월부터 6월달과 비교하여 무려 93%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비트코인 CME 선물 거래량입니다. 선물 차트입니다. 가격 변동은 필요가 없고 거래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5월달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지금 최근 며칠 이때가 이제 CBOE 관련 선물을 해서 뉴스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선물의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관 투자자들 혹은 이제 전문 투자자들, 헤지펀드들,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베이스의 노력도 그렇고 점점 비트코인은 좋은 투자 상품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